89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내 몸 혁명. 저자 박용우. 출판일 2024년 1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건강한 몸으로 사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체중계 눈금보다 건강한 몸이 먼저다. 몸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체지방 감량은 물론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 살찌지 않는 건강한 몸을 위한 궁극적인 변화. 4주간의 내 몸 혁명. 뱃살과 체중을 줄이고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각종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내 몸을 바꿔야 한다. 체중 조절용 식품에 의존하거나 적게 먹는 다이어트, 죽어라 운동만 해서 숫자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몸이 회복되면 뱃살과 질병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는 지난 7년간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통해 수많은 직장인들의 건강을 되찾아준 박용우 박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이다. 저자 소개. 저자 박용우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되기 전인 1991년 국내 최초로 비만 클리닉 진료를 시작했다. 교과서적인 해법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사이며 질병의 수치가 아닌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이번 책은 33년간 해온 비만 치료를 돌아보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시각으로 본 현 비만 치료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밝히고자 집필하게 되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단지 체중계 눈금과 수치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체중계 너머의 본질적인 것을 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예전에 날씬했던 체중이 아니라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는 건강 체중이 중요하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및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좋지 않으면 바로 체중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쁘거나 체중이 늘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데 75kg을 70kg으로 줄이겠다는 식의 체중계 눈금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체중계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대사 이상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건강 체중이 목표 체중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정상이고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이라 해도 지방간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복부 내장 지방을 더 줄이든 근육량을 더 늘리든 해서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근육량이 부족한 어르신이나 여성의 경우는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경우는 내장 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었다 해도 체중계 눈금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사 이상에서 벗어난 그 체중이 나의 건강 체중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 날씬했던 체중이 아니라 각종 대사와 관련된 임상검사 결과들이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건강 체중이 중요하다. 박용우 박사는 우리가 살을 빼는 이유와 목표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라야 한다. 고 힘주어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체중과 뱃살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동반된 징후였던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된다. 체중계 눈금만 바꿀 것인가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인가.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다는 말.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백 번이나 해봤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해악으로 19세기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한 그의 말 맞다나 금연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다. 단지 수백 번을 시도해야 할 만큼 성공하기 어려울 뿐이다. 다이어트는 어떨까? 방송 매체와 소셜미디어 SNS에는 다이어트 성공담들이 넘쳐난다. 수년 전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던 트레이너를 앞세워 고도비만 환자들을 3개월 만에 50kg 이상 감량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당시 출연자들은 그때 감량했던 체중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을까? 다음에 다시 피울 때까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과연 금연에 성공한 것일까에 대한 담론을 서두에 꺼낸 이유가 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금연에 성공한 것이지 다시 흡연을 하는 것은 금연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2달 만에 10kg의 체중을 감량했다면 다이어트에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뿐이다. 10kg을 감량했다면 평생 그 체중을 비슷하게나마 유지해야 다이어트에 진짜 성공한 것이다. 야금야금 체중이 늘어나 결국은 다이어트 시작 전 체중보다 더 늘어났다면 10kg 아래로 체중계 눈금을 한번 찍어봤다고 해서 다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신의 뱃살이 의미하는 것. 건강검진 결과 정상을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번 검진에서는 정상 수치가 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을 확인만 할 뿐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후회하면서 약을 처방받는다. 각종 건강 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 자체가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강 이상 신호인데 이를 모두 간과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미 혈관의 노화와 동맥경화는 한참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성 변화의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와서 치료를 받겠지만 혈관의 노화는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 보니 무방비 상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는 심각한 혈관 합병증으로 자신의 병과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해 뇌경색 후유증이나 치매를 안고 불행한 노년을 10에서 20년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아무리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허리디스크나 무릎 통증보다 더 챙겨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중성지방, 지방간을 잘 관리해서 혈관 노화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심각한 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은 뱃살이 붙으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때다. 작년보다 허리둘레가 늘어 바지가 맞지 않는다면 내 혈관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에는 민감하면서도 중성지방, 요산 수치에는 둔감하다. 쉽게 생각하는 지방간이 모든 대사질환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간과한다. 무엇보다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체중이 늘고 배가 나와야 무언가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지금의 비만 치료와 해결 방법에는 아쉬움이 많다. 더욱이 체중이 많이 나가야 비만으로 인식하다 보니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마른 비만 환자들은 공복혈당이 정상을 벗어나도 근육을 늘리거나 뱃살을 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는 것만 믿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의사들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관심을 보인다. 진료를 할 때 이러한 수치가 약물치료 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만 신경 쓰는 듯하다. 사실 대사 이상은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야 제대로 개선되는데 아직 약물치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체중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는 비약물 처방이다. 환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물 치료의 적응증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약을 처방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일까?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다.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서 체중계 눈금만 줄여놓으면 치료에 성공한 것일까? 대사 이상 체중이 되어 올라간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혈관확장제와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제를 처방하여 숫자만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진정 환자를 위한 치료인지 묻고 싶다. 급한 대로 심장과 혈관 보호를 위해 약 처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대사 이상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된 치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만의 진단 기준도 바뀌어야 하고 해결 방법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40여 년간 비만의 표준 치료로 이어져 온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이라는 실패한 패러다임은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체중계 눈금에 집착해선 안 된다. 망가진 몸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대사 이상 체중도 건강 체중으로 돌아온다. 지금의 비만 치료는 잘못됐다. 한 달만 따라해도 몸이 달라진다. 왜 한 달인가? 살이 찌는 원인과 해결 방법들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 달. 는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간이다. 현재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체중의 5에서 10%를 6개월 이내에 감량하고 감량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6개월 동안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해 어렵게 감량에 성공했어도 감량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하려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지속해야만 가능하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안정시대사율과 근육량이 감소하여 식사량을 늘리면 체중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천 가능한 지침일까? 우선 체중계 눈금을 치료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대사 이상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돌려놓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체중계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대사 이상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건강 체중이 목표 체중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질량 지수 BMI가 25 미만이라 해도 지방간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복부 내장 지방을 더 줄이든 근육량을 더 늘리든 해서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근육량이 부족한 어르신이나 여성의 경우는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경우는 내장 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었다 해도 체중계 눈금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사 이상에서 벗어난 그 체중이 내 건강 체중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다이어트 기간이 잘못되었다.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은 유지기까지 포함하면 다이어트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는다. 유지기는 논외로 친다고 해도 다이어트를 6개월간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게 어렵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이어트를 한 달간 실천한 뒤 유지기로 넘어갈 것을 권한다. 물론 한 달 후에도 여전히 의욕이 넘치고 체지방 감량 결과가 좋다면 2에서 3개월 더 연장할 수는 있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으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8년 이상 진행한 연구를 보면 1년 후와 8년 후 초기 체중의 5% 이상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첫 2개월에 초기 체중의 6% 이상을 집중적으로 감량한 사람들이었다. 초반에 다이어트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쉽게 살찌지 않는 몸이 된다.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체중 감량을 한 후 유지기로 넘어가 감량 체중을 유지하다가 몸이 좀 추슬러지면 또다시 한 달 동안 체중 감량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이다. 내 경험으로는 한 달간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기능, 요산 등의 대사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 달 만에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지기를 어느 정도 가진 후 다시 한 달간 집중하기를 몇 번 반복하면 얼마든지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유지기는 왜 가져야 하는 걸까? 체중과 체지방이 지속적으로 빠지려면 안정시대사율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단식하지 않는 날 잘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실천하는 게 만만치 않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체중과 체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정시대사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몸이 다이어트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적응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식사량을 더 줄여야 할까? 그러면 안정시대사율은 더 떨어진다. 차라리 잘 챙겨 먹으면서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낫다. 이게 유지기의 핵심이다. 그렇게 빠진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갔다가 안정시대사율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사주 플랜. 0단계, D-7, D-1 준비기.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겠지만 갑자기 시작하면 내 몸이 놀랄 수 있다. 다이어트도 준비기가 필요하다. 무엇부터 미리 챙겨야 할까? 첫 번째는 14시간 공복과 7시간 숙면이다. 일단 망가진 서카디안 리듬을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14시간 공복을 위해 전날 오후 6시에 식사를 끝냈다면 다음날 오전 8시에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한다. 가족 모임으로 저녁 식사가 9시에 끝났다면 다음날 첫 번째 식사는 오전 11시에 한다. 아울러 수면에 적어도 7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 중간에 자주 깨도 괜찮다. 내 몸의 서카디안 리듬이 회복되어 수면의 질이 좋아질 때까지 수면에 할애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두 번째로 알코올과 과당을 끊는다.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때까지 짧은 이별을 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건강 체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고작 소주 한두 잔이나 케이크 한 조각 때문에 뒷걸음질을 친다는 건 조금 억울하다.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설탕, 밀가루 음식, 과일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평생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 체중으로 돌아갈 때까지만이다. 빵과 면을 끊고 하루 3끼 식사를 가급적이면 밥과 채소, 단백질 반찬으로 먹도록 한다. 세 번째로 회사나 집 근처 헬스클럽에 가서 PT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을 한다. 운동은 누가 옆에서 시켜야 제대로 한다. 혼자 하게 되면 운동 강도를 높이기 어렵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 적어도 주 3회는 해야 한다. 무엇보다 트레이너와 운동 예약을 해놓으면 몸이 힘들고 운동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헬스클럽에 가게 된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강도가 높아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난다. 주일에서 2회 휴식을 가져야 하니 혼자 하는 운동은 나머지 이틀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준비한다. 적어도 하루 2번은 섭취해야 하니 휴대가 용이하도록 낮게 포장된 제품을 권한다.
1포에 순단백질로 15에서 20g 정도 들어있는 게 좋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는 탄수화물 함량이 제각각이다. 근육을 늘리는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경우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탄수화물 총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먹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수화물 함량이 가급적 적은 제품으로 골라야 한다. 당류가 들어있지 않다면 더 좋다. 단백질 보충제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일주 후부터 섭취한다. 1단계 Day 1, Day 3 지방 대사 스위치 켜기. 탄수화물 섭취 제한하기.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부터 3일간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약 20에서 50g 정도여야 한다. 대신 14시간 공복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동안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축해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한다. 하지만 24시간 이상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조금씩 근육단백을 끄집어내서 쓰는 당신생합성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대사 작용으로 들어간다. 3일째가 되면 드디어 케톤을 만들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케톤은 간에서 지방산을 더 잘게 쪼개어 만든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만을 고집하는 뇌도 사용할 수 있다. 근육단백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우리 몸의 고육책인 셈이다. 첫 3일은 근육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지방창고의 문을 빨리 열기 위해 극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두부, 연두부, 버섯, 플레인 요거트로 배를 채울 수 있다. 채소나 해조류는 마음껏 먹어도 되고 단백질 쉐이크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 1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절대 배고픔을 참지 말라는 것이다. 14시간의 공복 시간을 빼면 10시간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 것 외에 나머지 시간에도 플레인 요거트, 버섯 샐러드, 두부 부침, 떠먹는 두부 등으로 배고프지 않게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평소에도 당 떨어지는 증상을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힘들 수 있다. 무력감, 두통, 어지럼증, 의욕저하 같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2일 또는 3일째의 두통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금연할 때도 금단 증상을 이겨내야 하듯 이러한 증상을 이겨내야 건강한 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2단계인 4일째의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증상들은 거짓말처럼 없어진다. 장 해독과 생체 리듬 돌려놓기. 첫 3일간 탄수화물을 제한함과 동시에 단백질을 음식 대신 쉐이크로 섭취하게 하는 이유는 위장관에 휴식을 주기 위함이다.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 음식보다 소화 흡수가 빠르다. 두부를 허용식품에 넣은 이유 역시 단백질 보충과 더불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짧은 단식은 장에 휴식을 줄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긍정적으로 바꾼다. 여기에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나 신바이오틱스를 공급해주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준비기부터 해온 14시간의 공복과 7시간 수면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수면 각성 주기, 단식, 첩식 주기를 맞추어 서카디안 리듬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 야식은 식탐이 아니라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적어도 4주간만이라도 야식을 끊고 숙면을 취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자.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인슐린 저항성은 쉬지 않고 먹고 꼼짝 않고 앉아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14시간 공복과 함께 의식적으로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1시간마다 2에서 3분 걸어주면 더 좋다.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을 끄집어내서 쓰는 지방분해 모드로 더 빨리 옮겨갈 수 있다. 운동은 주 4회 이상 규칙적이어야 하고 힘들어야 한다고 앞서 언급했다. PT와의 시간 약속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도움이 된다. 다만 컨디션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한다. 틈나는 대로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일부러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운동이 된다. 아울러 가급적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승강장 끝에서 끝까지 계속 걷는다. 또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내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실천사항.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4번 섭취한다. 첫 3일간은 단기간 단식 효과를 위해 일반 식사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한다. 단백질 쉐이크를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약 3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 섭취한다.
입에 맞지 않는다면 달지 않은 두유 베지밀 A와 비중에서는 베지밀 A, 베지밀 A 1팩에 당류 6g 함유 타서 먹어도 좋다. 물론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중간에 배고픔이 심하게 나타나면 일부러 참지 말고 플레인 요거트 당을 첨가하지 않은 시큼한 것, 요거트 100g당 당 함량 6g 이하, 양배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의 채소,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두부나 연두부 등을 섭취해도 좋다. 물, 허브티 등은 마음껏 마셔도 좋다. 단,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는 제한한다. 수면 시간을 가급적 하루 7에서 8시간 유지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는 반드시 수면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4시간 후에 섭취한다. 마지막 식사는 가급적 취침 2시간 전에 끝낸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오후 9시 이후부터는 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실내 등을 너무 환하게 켜놓지 말고 가능하다면 은은한 조명으로 유지한다. 잠을 잘 때는 조명을 완전히 끄고 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가급적 보지 않는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유도를 방해한다. 반신욕이나 음악 감상 등 편안한 취침을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본다. 하루 20분 정도의 낮잠은 허용된다. 30분 이상의 낮잠은 숙면을 방해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하루 총 걷는 시간이 60분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낮 시간에 햇빛을 많이 쬐수록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신다. 이 기간 동안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한다. 밥을 포함한 곡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콩류, 견과류, 밤, 토마토, 당분 함량이 많은 채소, 단호박 등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다. 다음에 금기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1. 설탕, 액상과당, 청량음료, 커피 믹스, 주스, 과일향 우유, 당분 함량 높은 두유, 당분이 첨가된 요거트, 과자, 빵, 케이크, 초콜릿. 2. 트랜스지방, 케이크, 전자레인지용 팝콘, 각종 스낵, 도넛, 튀김 요리 등. 3. 술, 3. 밀가루 음식,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파스타, 자장면 등. 5. 유제품, 우유, 치즈. 6. 동물성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 삼겹살, 대창 등. 7. 커피 등 카페인 음료. 2단계 Day 4 Day 7 렙틴 저항성과 지방간 개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지방 대사 활성화하기. 드디어 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3일 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한다. 지방 대사에 발동이 걸리면 조금씩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두통, 무력감 등의 금단 증상도 사라진다. 단, 밥 이외의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다른 탄수화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면서 충분한 수면과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회복되면서 렙틴 저항성이 빠르게 좋아진다.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바꿔 밥과 채소, 단백질 반찬을 챙겨. 일반적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50에서 8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심 한 끼로 밥 반 공기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약 35에서 4~5g 섭취하게 되고, 나머지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약간의 당류와 채소류에서 얻는 탄수화물로 채우게 된다. 탄수화물 부족으로 케톤을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도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흰쌀밥은 반 공기,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섭취한다. 일반 식사를 할 때도 양질의 단백질 반찬이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3끼는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여 하루 4번 단백질을 공급한다. 물론 이때도 몇 끼 중간중간에 허용식품을 언제든 섭취할 수 있다. 운동과 영양제 챙기기. 탄수화물이 공급되면서 금단 증상도 없어졌으니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보자. 근육 내 지방을 없애기 위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병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힘들게 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30분이나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 간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중성지방을 없애기 위해 술, 과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의 금기식품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 렙틴 저항성과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제 복용을 추천한다. 신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와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해 섭취한다. 비타민 D는 대부분의 현대인이 결핍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먹는다.
아울러 칼슘과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이후에 복용하면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루 일스리지 정도로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비만도가 심하거나 40대 이상이라면 항산화 효과가 크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코엔자임 Q10이나 알파리포산을 추가로 섭취하면 좋다. 실천사항. 하루 중 한 끼 주로 점심에 밥이 허용된다. 현미잡곡밥은 3분의 2 공기, 흰쌀밥은 반 공기를 섭취한다. 반찬은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3끼는 단백질 쉐이크로 섭취한다. 단백질 쉐이크를 물에 타서 하루 3끼를 섭취한다. 입에 맞지 않는다면 달지 않은 두유 배지밀 A 정도에 타서 먹어도 좋다. 만약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중간에 배고픔이 심하게 나타나면 일부러 참지 말고 플레인 요거트 당을 첨가하지 않은 시큼한 것, 요거트 100g당 당 함량 6g 이하, 양배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의 채소,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두부나 연두부 등을 섭취해도 좋다. 물, 허브티 등은 마음껏 마셔도 좋다. 단,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는 제한한다. 수면 시간을 가급적 하루 7에서 8시간 유지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는 반드시 수면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4시간 후에 섭취한다. 마지막 식사는 가급적 취침 2시간 전에 끝낸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오후 9시 이후부터는 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점심과 저녁 식사 순서를 바꿔서 저녁에 밥을 먹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가능하다면 취침 3에서 4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실내 등을 너무 환하게 켜놓지 말고 가능하다면 은은한 조명으로 유지한다. 잠을 잘 때는 조명을 완전히 끄고 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유도를 방해한다. 반신욕이나 음악 감상 등 편안한 취침을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본다. 하루 20분 정도의 낮잠은 허용된다. 30분 이상의 낮잠은 숙면을 방해하니 피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15에서 30분 정도 시행한다. 숨이 찬 자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하루 총 걷는 시간이 60분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낮 동안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신다. 이 기간 동안 밥을 제외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한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콩류, 견과류, 밤, 토마토, 당분 함량이 많은 채소, 단호박 등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다. 다음에 금기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1. 설탕, 액상과당, 청량음료, 커피 믹스, 주스, 과일향 우유, 당분 함량 높은 두유, 당분이 첨가된 요거트, 과자, 빵, 케이크, 초콜릿. 2. 트랜스지방, 케이크, 전자레인지용 팝콘, 각종 스낵, 도넛, 튀김 요리 등. 3. 술, 3. 밀가루 음식,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파스타, 자장면 등. 5. 유제품, 우유, 치즈. 6. 동물성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 삼겹살, 대창 등. 7. 커피 등 카페인 음료. 3단계, Day 8, Day 14. 간헐적 단식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중간 점검. 첫 일주일의 다이어트가 끝났다. 그간 지켜본 바로는 첫 주의 결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평소보다 적게 먹었음에도 체중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체중은 많이 빠졌는데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근육만 빠진 결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은 안정시대사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했거나 평소 식습관이 아주 불규칙한 경우 이런 결과가 잘 나온다. 이때는 하루 4번의 식사를 잘 챙겨 먹으면서 반드시 운동 자극이 들어가야 한다.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신경 써야 한다. 체중은 많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근육 손실이 많았다면 이는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체중이 더 늘거나 대사 이상이 더 심해질 몸이다. 이런 몸은 간헐적 단식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 금기식품을 섭취하면 안 된다. 첫 주부터 체지방이 잘 빠졌다면 아직은 몸이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전 건강 체중으로 돌려놓으면 쉽게 지금의 체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4시간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에서 벗어나기. 첫 주를 무사히 잘 마쳤다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시작이다.
대사 유연성을 좋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했다면 이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24시간 단식을 실천한다. 전날 저녁 식사를 7시에 끝냈다면 오늘 저녁 7시까지는 물 이외의 칼로리를 내는 어떤 식품도 섭취해선 안 된다. 단식은 말 그대로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저칼로리 식단과 비교할 때 단식은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24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면 인슐린 수치를 더 낮출 수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성염증을 개선해준다. 무엇보다 단식은 안정시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식하는 날에는 하루 한 끼만 허용된다. 식사 시간 이외에는 물과 허브티만 섭취해야 한다. 영양제는 복용해도 좋고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커피는 원칙적으로 마시지 않는 게 좋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오전 중에 블랙커피 한 잔만 허용된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도 커피 한 잔은 허용된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단식하지 않는 날에는 하루 4끼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 잘 챙겨 먹다가 기습적으로 단식을 해야 우리 몸이 안정시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안정시대사율이 유지되어야 체중과 체지방 감량이 지속된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되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훨씬 커진다. 저녁에 일반 식사가 허용되니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배불리 먹는다. 물론 탄수화물 없이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단식하지 않는 날 배불리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운동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힘들게 하겠다는 기분으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간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주 4회 이상 해야 하며 여기에 근력 운동이 병행되면 효과가 훨씬 커진다. 단식하는 날에는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날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커진다. 단식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언과 팁. 어쩌다 바빠서 한 끼를 걸은 적은 있어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경험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축해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몸속 지방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자장면이 200그릇 넘게 있다. 절대 굶는 것이 아니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일수록 무력감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일하기 힘들 정도로 허기감이 심하게 오면 20시간 정도에서 끝내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거나 식사를 해도 좋다. 다음에 두 번째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식하는 날 약간의 허기감은 있어도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의도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는 것이 체지방 감량에 훨씬 유리하다. 인슐린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 지방창고에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견과류 한 줌이 허용식품에 추가되니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섭취해도 좋다. 실천사항. 저녁 식사는 밥을 포함한 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허용식품에 포함된 채소와 단백질 버섯, 두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연어 샐러드, 생선, 생선회, 해산물, 수육, 보쌈 살코기, 소고기 살코기 샤브샤브 음식 위주로 충분히 섭취한다. 일주일 중 하루를 택해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다. 단식일 전날 저녁 식사를 끝내고 24시간 후 저녁 식사를 한다. 물이나 허브티는 수시로 섭취해도 괜찮다.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는 날 두통, 어지럼증, 무력감, 집중력 저하 등 불편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단식을 중단하고 평소대로 식사를 유지한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하루 1회 견과류 한 줌이 허용된다. 오후 간식에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좋다. 하루 중 한 끼 주로 점심는 밥을 꼭 챙겨 먹는다. 현미잡곡밥은 3분의 2공기, 흰쌀밥은 반 공기를 섭취한다. 콩류 섭취가 허용되므로 밥에 콩을 충분히 섞어 먹어도 좋다. 반찬은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하루 2끼는 단백질 쉐이크로 섭취한다. 단백질 쉐이크를 물이나 두유에 타서 아침과 오후 간식으로 하루 2번을 섭취한다. 두유 대신 우유에 타서 먹어도 괜찮다. 이 기간 동안 콩류와 견과류를 제외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한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밤, 토마토, 당분 함량이 많은 채소, 단호박 등 늘 일체 섭취하지 않는다. 우유는 하루 2잔 정도만 섭취한다. 가공하지 않고 짜지 않은 천연치즈도 허용된다.
커피는 오전 중에 블랙커피 한 잔이 허용된다. 마시지 않으면 더 좋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도 오전 중이면 블랙커피 한 잔이 허용된다. 수면 시간을 가급적 하루 7에서 8시간 유지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는 수면 시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4시간 후에 섭취한다. 저녁 식사는 취침 2시간 전에 끝낸다. 하지만 점심과 저녁 식사 순서를 바꿔서 저녁에 밥을 먹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식사를 취침 3에서 4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다. 하루 20분 정도의 낮잠은 허용된다. 30분 이상의 낮잠은 숙면을 방해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주 4회 이상, 1회에 20에서 40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실천한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강도가 높아야 한다. 여기에 주 3에서 4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헬스클럽에 가기 어렵다면 15층 이상 계단 오르기 하루 3회 이상을 매일 실천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신다. 다음에 금기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일설탕, 액상과당, 청량음료, 커피 믹스, 주스, 과일향 우유, 당분 함량 높은 두유, 당분이 첨가된 요거트, 과자, 빵, 케이크, 초콜릿, 이트랜스 지방, 케이크, 전자레인지용 팝콘, 각종 스낵, 도넛, 튀김 요리 등. 삼술, 3일가루 음식,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파스타, 자장면 등. 5. 동물성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 삼겹살, 대창 등. 4단계, Day 15, Day 21. 대사유연성 회복과 신진대사 최적화. 중간 점검. 2주를 무사히 마쳤다면 첫 주에 빠졌던 근육량은 다시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근육량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 빠졌던 근육이 다시 늘기 시작하는 변화가 중요하다. 만약 첫 주에 빠졌던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다면 대사유연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때는 단백질 섭취량을 더 늘려야 한다. 아울러 금기식품을 철저하게 피하고 운동 자극이 더 강해야 한다. 주 4회 이상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강도를 더 높여서 운동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던 건 아닌지도 점검해보고 의자 중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근육량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인 사람들은 3주 차로 넘어가도 좋다. 하지만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결과를 보였다면 3주 차로 넘어가지 말고 2주 차 미션을 다시 한번 수행한다. 주 2회 24시간 단식으로 빠르게 몸 회복하기. 3주 차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속화하는 시기다.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면서 지방 연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운동 자극이 강할수록 식이 조절이 철저할수록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크다. 14시간의 공복 유지, 7시간 이상 숙면과 함께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2회 시행한다. 2주 차에 경험했겠지만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해도 근육량이 늘어난다. 이론적으로 주 2회 24시간 단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의 총 섭취 에너지는 줄어든다. 하지만 매일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간헐적 단식은 안정시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근육 손실도 없다. 다만 간헐적 단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명암이 뚜렷해야 한다. 일주일 중 하루 4번 단백질을 공급해야 하는 나머지 5일 동안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과 저녁에 일반 식사에서 포만감 있게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자.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도 한 끼 식사를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으로 푸짐하게 해야 한다. 간혹 24시간 간헐적 단식 후에 한 끼 식사를 폭식에 가깝게 많이 먹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답변은 그렇다이다. 점심에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에 밥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하다. 식사량은 내 몸이 알아서 정한다. 몸이 건강해질수록 과식이나 폭식이 없다. 렙틴 호르몬의 작용 덕분이다.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렙틴 저항성 때문이다. 렙틴 저항성이 개선되면 식사량은 알아서 줄어든다. 탄수화물 섭취량 조금씩 늘리기. 3주 차에는 탄수화물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단호박, 밤,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의 섭취가 허용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전 또는 직후에 고구마나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와 블루베리를 넣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섭취해도 좋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신체 활동량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은 몸속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태워야 하니 외부에서 공급하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필요량보다 부족해야 한다. 이때 자칫 근육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탄수화물도 아예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등산이나 마라톤 같이 운동 시간이 길거나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운동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규칙적인 운동과 평소 신체 활동량을 늘리면 체지방 감량이 훨씬 용이해진다. 운동 시간을 늘려도 좋고 운동 강도를 높여도 좋다. 실천사항. 일주일 중 2일을 택해 주 2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다. 연달아 이틀 단식은 하지 않는다. 단식일 사이에 일반 식사를 하는 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간헐적 단식 후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거나 두통, 무력감 등 불편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주 1회만 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는 날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24시간 단식 후 다음 날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단식일 전날 저녁 식사를 끝내고 24시간 후 저녁 식사를 한다. 물이나 허브티는 수시로 섭취해도 괜찮다. 탄수화물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밥, 콩류, 견과류를 포함해 단호박, 밤,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의 섭취가 허용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전 혹은 직후에 고구마나 바나나 1개 섭취가 허용된다.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할 때 블루베리가 10개 이내로 허용된다. 저녁 식사는 밥을 포함한 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허용식품에 포함된 채소와 단백질 버섯, 두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연어 샐러드, 생선, 생선회, 해산물, 수육, 보쌈 살코기, 소고기 살코기 샤브샤브 음식 위주로 충분히 섭취한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하루 중 한 끼 주로 점심에는 밥을 꼭 챙겨 먹는다. 나머지 하루 두 끼는 단백질 쉐이크로 섭취한다. 우유는 하루 2잔 정도만 섭취한다. 가공하지 않고 짜지 않은 천연치즈도 허용된다. 커피는 오전 중에 블랙커피 한 잔이 허용된다. 마시지 않으면 더 좋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도 오전 중이면 블랙커피 한 잔이 허용된다. 수면 시간을 가급적 하루 7에서 8시간 유지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는 반드시 수면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4시간 후에 섭취한다. 저녁 식사는 취침 2시간 전에 끝낸다. 하지만 점심과 저녁 식사 순서를 바꿔서 저녁에 밥을 먹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식사를 취침 3에서 4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다. 하루 20분 정도의 낮잠은 허용된다. 30분 이상의 낮잠은 숙면을 방해하니 피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주 4회 이상, 1회에 20에서 60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실천한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강도가 높아야 한다. 여기에 주 3에서 4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헬스클럽에 가기 어렵다면 15층 이상 계단 오르기 하루 5회 이상을 매일 실천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신다. 다음에 금기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1. 설탕, 액상과당, 청량음료, 커피 믹스, 주스, 과일향 우유, 당분 함량 높은 두유, 당분이 첨가된 요거트, 과자, 빵, 케이크, 초콜릿. 2. 트랜스지방, 케이크, 전자레인지용 팝콘, 각종 스낵, 도넛, 튀김 요리 등. 3. 술. 3. 밀가루 음식,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파스타, 자장면 등. 5. 동물성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 삼겹살, 대창 등. 5단계, Day 22, Day 28. 업그레이드. 체지방 감량 극대화하기. 중간 점검. 3주차를 잘 끝냈다면 근육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뱃살은 눈에 띄게 줄었고 몸도 많이 가벼워졌을 것이다. 부종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훨씬 덜하니 운동도 탄력이 붙는다. 지하철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3주차에 근육량이 늘었으나 다이어트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면 4주차에도 간헐적 단식은 주 2회만 시행한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건강한 몸에 다가가자. 반면 근육량이 다이어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나 더 늘었다면 4주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3회 시행해본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일주일간의 총 에너지 섭취량이 적어서 근육이 빠져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4일간 충분히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 자극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단식을 하면 4주차에도 근육이 유지되고 체지방이 빠지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확인해왔다. 2주차에 이어 3주차에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면 아직 대사유연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금기식품을 먹었거나 운동 자극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24시간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본 결과일 수도 있다. 앞서 간헐적 단식은 잘 챙겨 먹어야 효과를 본다고 했다.
다시 말해,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나머지 5일간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배불리 잘 챙겨 먹어야 24시간 단식 효과를 제대로 얻는다. 평소 식사가 불규칙하고 부실하다가 24시간 단식을 하면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다르게 없다. 3주가 지나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면 다이어트를 종료하고 유지기로 넘어간다. 이미 안정시대사율이 떨어져 있으므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안정시대사율은 더 떨어지고 근육 손실도 지속될 수 있다. 24시간 간헐적 단식은 주 1회 정도로 줄이고 지금보다 더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 자극을 꾸준하게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떨어진 안정시대사율을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 2주 차에 회복되었던 근육이 3주 차에 다시 빠졌다면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2주 동안 잘 빠지던 체중이 3주 차에 정체기를 보이면 괜스레 불안해진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계 눈금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식사량이 줄어들게 된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건강 체중이다. 좋은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 4주 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1회로 줄이고 더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 자극을 더 강하게 준다. 아울러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의자 중독에서 벗어났는지도 곰곰이 따져본다. 주 3회 24시간 단식으로 효과 극대화. 3주 차까지 순조롭게 대사유연성을 회복하고 체지방을 감량했다면 이번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3회 시행한다. 2019년 1월 나는 4주간 주 3회 24시간 단식을 통해 6kg을 감량했다. 논문으로도 확인했고 나도 직접 체험해서 효과를 확인했다.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체지방 감량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 중 주어진 미션을 성실히 잘 수행한 사람들은 주 3회 간헐적 단식을 했음에도 근육 손실이 거의 없이 체지방만 빠졌다. 특히 허리둘레 감소가 두드러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혈압과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특히 혈당과 당화혈색소의 개선이 확연히 보였다. 주 3회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것은 연달아 이틀을 단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간헐적 단식 후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거나 두통, 어지럼증, 무력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주 1회로 24시간 단식 횟수를 줄여야 한다. 또 식사하는 날 예를 들어 월, 수, 금, 일에는 하루 4끼를 충분히 잘 챙겨 먹는다. 저녁에도 밥 반 공기가 허용되므로 채소와 단백질 반찬이 푸짐한 한식으로 먹을 수 있다. 단식하는 날 예를 들어 화, 목, 토에도 밥 반 공기가 허용된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배불리 먹어도 좋고 밥이 포함된 한식을 배불리 먹어도 좋다. 마지막 한 주인이 운동도 스퍼트를 내본다. 만약 4주 차 이후에 근육량이 회복되고 체지방이 계속 빠진다면 주 3일 단식을 지속해도 된다. 근육량이 더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주 1에서 2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으로 바꿔서 지속한다. 실천사항. 저녁 식사에 밥이 허용된다. 단 밥은 반 공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먼저 배를 반쯤 채운 후 밥을 먹는다. 물론 채소와 단백질 음식만으로 저녁 식사를 해도 괜찮다. 과일이 허용된다. 단,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는다. 가급적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섭취하거나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먹고 오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주 3일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다. 단식일 사이에 일반 식사를 하는 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간헐적 단식 후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주 1에서 2회로 줄이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일반 식사월, 수, 금 혹은 화, 목, 토 예시. 아침, 단백질 쉐이크 플러스 블루베리 혹은 과일 한쪽. 점심, 밥을 포함한 일반 식사. 오후, 단백질 쉐이크 플러스 견과류 한 줌. 저녁,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밥 반 공기 허용. 24시간 간헐적 단식 화, 목, 토 혹은 월, 수, 금 예시. 저녁,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밥 반 공기 허용. 일요일에는 허용식품으로 하루 3끼에서 4끼 섭취한다. 단백질 쉐이크는 섭취해도 좋고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식일에 영양제는 복용해도 좋고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 운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전 혹은 직후에 고구마나 바나나 한 개 섭취가 허용된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4시간 후에 섭취한다. 저녁 식사는 취침 2에서 4시간 전에 끝낸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주 4회 이상, 1회에 20에서 60분 이상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실천한다. 주 3에서 4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헬스클럽에 가기 어렵다면 15층 이상 계단 오르기 하루 5회 이상 늘 매일 실천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신다.
다음에 금기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1. 설탕, 액상과당, 청량음료, 커피 믹스, 주스, 과일향 우유, 당분 함량 높은 두유, 당분이 첨가된 요거트, 과자, 빵, 케이크, 초콜릿. 2. 트랜스지방, 케이크, 전자레인지용 팝콘, 각종 스낵, 도넛, 튀김 요리 등. 3. 술, 3. 밀가루 음식,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파스타, 자장면 등. 5. 동물성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 삼겹살, 대창 등. 유지기. 변화된 몸을 즐겨라. 드디어 4주간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다.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고 했다. 체지방 감량을 비롯해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 검사, 요산, 인슐린, 당화혈색소 등 대사지표들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불과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겨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몸이다. 집중해서 관리하면 몸은 빠르게 회복된다. 아직 대사지표들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훨씬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니 유지기를 보낸 후 다시 한번 실천하면 된다. 4주 차에도 근육이 늘면서 체지방이 많이 빠져 의욕이 넘친다면 계속 이어가도 좋다. 3주 차 혹은 4주 차 미션을 지속하면 된다. 만약 4주 차에 근육량이 줄었다면 주 3일 단식은 아직 무리일 수 있으므로 주 1에서 2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으로 계속 이어간다. 체중과 체지방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안정시대사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유지기로 넘어가서 몸을 추스른 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낫다. 유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유지기는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한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다녀온 후 체중을 재본다. 전날보다 체중계 눈금이 늘었다면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떨어진 안정시대사율을 다시 높이려면 잘 챙겨 먹는 것이 우선이다. 체중이 늘었다고 먹는 양을 줄이면 안정시대사율은 더 떨어진다. 잘 챙겨 먹으면서 신체 활동량을 더 늘려야 한다. 아울러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유지기에 본격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어보자. 안정시대사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체중 감량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주 1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은 현재의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4시간 공복도 꾸준히 유지하면 체중이 쉽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 번 더 프로그램을 시행해보고 싶다면 유지기를 얼마나 가져야 할까? 여기에 정답은 없다. 개개인마다 다르다. 잘 챙겨 먹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 안정시대사율이 빠르게 회복되었다면 1에서 2개월 후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유지기에 체중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다시 뱃살이 붓고 체중이 야금야금 올라가면 주저하지 말고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한다. 예전의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되지 않은 몸이 더 나빠져서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천사항. 매일 아침 체중을 측정한다. 체중이 늘었다면 그날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주 1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 시간을 가급적 하루 6시간 이상 유지한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2에서 14시간 후에 섭취한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과일은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하루 1에서 2개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저녁에는 과일 섭취를 가급적 피한다.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은 신체 활동량에 따른다. 강도 높은 운동을 했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했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려도 되지만 운동을 하지 못했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적었다면 평소보다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주말에는 다이어트 휴식일을 두어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금기식품까지 하루 한 끼에 마음 편히 섭취하도록 한다. 매 끼니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진다.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유지기에는 영양제 복용량을 다이어트할 때보다 반으로 줄여도 괜찮다. 음식 선택에 대한 팁. 4주간의 도전이 끝나면 그간 먹고 싶었지만 자제했던 음식들이 하나둘 떠오르게 마련이다. 주말 한 끼 정도는 마음 편히 섭취해도 좋다. 일반 식사로 돌아가면 음식을 고를 때 신중해진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이야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생활 습관이다. 가장 궁금해하는 탄수화물 섭취 허용량은 개인차가 심하다. 내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빠릿빠릿한가, 근육량이 많은가,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가, 평소 신체 활동량이 어떤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근육량이 부족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평소 신체 활동량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여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음식 선택에 대한 기준을 소개한다. 매 끼니 먹어야 하는 음식. 매 끼니 채소류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황색 채소, 뿌리채소, 줄기식물 등이 몇 끼 식단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채소류에는 해조류와 버섯도 포함된다. 두부, 달걀, 생선, 회, 해산물 굴, 조개, 새우, 게, 가재, 오징어 등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가급적 지방이 적은 부위 등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약간의 양념과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등 좋은 지방도 허용된다. 하루에 1에서 2번 먹어도 되는 음식,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기 위해 밥을 먹는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콩밥, 렌틸콩이나 퀴노아가 들어간 밥을 선택하면 좋다. 흰쌀밥은 반 공기를 넘기지 않는다.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나 신체 활동량이 많으면 하루 2끼 밥을 먹는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이거나 신체 활동량이 적은 날은 하루 1끼만 밥을 먹는다. 하루에 한 번 허용되는 음식, 플레인 요거트, 치즈, 무가당 두유나 우유 한두 잔, 견과류 한 줌, 과일 혹은 고구마 한 개. 일주일에 1에서 2번만 먹어야 되는 음식. 술은 남성 하루 4잔 이하, 여성 하루 2잔 이하, 통밀빵, 냉면, 파스타, 삼겹살. 최대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콜라, 주스, 커피 믹스 등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감자튀김, 전자레인지용 팝콘, 도넛 등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류.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